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자, 6월 모의고사 국어학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평 6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어학 문제는 다 해서 7문제 나왔죠. 제가 7문제를 낼까 8문제를 낼까 고민을 했었는데 송은영 선생님이 그냥 아예 탁 15문제를 내주셔서 제가 그냥 7문제만 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기를 한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7인데 다음에는 뭐 8문제가 나올지도 모르죠. 그래서 현대하고 고전하고 중세 비율로 보면은 아무리 현대가 좀 많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냥 4대 3 비율로 했고, 의문론이 항상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의문론 2개, 그 다음에 형태, 동사, 자, 이걸 2개 이렇게 했고, 여기도 이제 의문론하고 형태 동사 해서 하나, 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중세가 이렇게 비하면 조금 많은 편이죠.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이게 한 5개 정도 나오고 이게 한 3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대개 이제 이런 비율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 겨우 8문제 풀려고 그렇게 막 바락바락 하는 거 생각하면 상당히 비경제적이죠. 그리고 이제 문제도 보면은 쉬운 문제도 있지만 또 어려운 문제도 있고, 자,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그런 문제예요. 자, 먼저 6번 보겠습니다. 6번 보면 의문론이죠. 의문론에서 동화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셔야 되죠.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으니까. 의문론을 선생님 내리기가 좀 좋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고, 또 이 기평 같은 경우도 용어들이 대체적으로 통일되어 있어서 답으로 이렇게 딱 제시하기가 좋으니까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죠.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인데, 여기서 1번, 2번, 3번하고 4번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래서 1번, 3번은 동화주, 그러니까 음운 동화를 이끌어내는 원인이 되는 애. 그래서 동화주 또는 동화음 그러죠. 얘들은 이끄는 애들이죠. 그러면 이끌림을 당하는 애들은 뭐라 그래요? 피동화주라 그러죠. 그래서 피동화주 또는 피동화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동화주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분류할 수가 있죠. 자, 자음이 동화주가 되어서 다른 자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 다음에 모음이 자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 자, 이건 자음동화고, 이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구개음화라 그러죠. 모음이 자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것은 구개음화. 그 다음에 모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 이것은 우리가 모음동화라 그러죠. 모음동화. 자, 그런데 이제 이 모음동화에는 전설모음화가 있죠. 자, 전설모음화는 이 모음이 다른 모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모음 중에서는 이 모음이 힘이 세죠. 자, 자음 중에서는 뭐가 힘이 세요? 울림소리, 비음이 힘이 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비음화, 자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비음화가 있고, 또 유음화가 있죠. 비음화, 유음화. 그래서 어쨌든 울림소리들이 힘이 세요. 울림소리가 안 울림소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울림소리를 만들죠. 또는 유음으로 만들죠. 자, 그런데 구개음화는 이 모음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설모음화나 구개음화나 공통점은 다 이 모음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뒤에 있는 이 모음이 앞에 있는 자음이나 모음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 모음 역행동화라 그러죠. 자, 이런 개념들을 머릿속에 싹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적용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자음이 모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경우는 참 드물죠. 자음은 힘이 센 놈이 아니죠. 모음이 힘이 세죠. 왜냐하면 모음은 울림 소리니까. 자, 울림은 힘이 세요. 피곤하죠? 아주 피곤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좀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최대한 스피드를 낼게요. 자,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데 또 뭔가를 좀 받아가야 되죠. 답만 드드득 던져놓고 하면 기다리는 보람이 없으니까 최대한 우리가 보람을 찾아갖고 갑시다. 자, 그래서 자음이 모음에 영향을 미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원순모음하다 이거죠. 원순모음하. 그래서 미음이나 비읍이나 핍 같은 경우는 입술 소리니까 이 입술이 팽팽하게 쫙 벌리는 것보다는 오므라지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오므라지게 만드는 거. 자, 이것은 자음이 모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동화주가 1번에서 3번까지는 모음이 영향을 미치는 거고 4번은 자음이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 다음에 자료 3과 4는 아주 굳어진 형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변동하고 구별해서 변화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하면 변동 그러면은 공시적인 차원의 변화를 말하는 거고 변화 그러면 통시적인 차원의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변천 그러면은 어떤 체계상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음 체계의 변천 이렇게 말하죠. 모음 체계의 변화 이렇게도 말하지만 모음 체계의 변천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공시적인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냐, 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된 결과 달라지는 거냐,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굳이 받치, 애비, 손제비 이렇게 읽기는 하지만 쓸 때는 원래의 형태소로 밝혀 적는 거고 좋다, 치다, 물, 불 같은 경우는 아예 굳어진 형태로 우리가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은 흔히 단일어 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단일어 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형태소를 분석할 때 이게 하나의 형태소냐 두 개의 형태소냐 구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죠. 현대국에서도 뭐 너무 같은 경우, 야, 너 참 너무해. 뭐 자주. 여러분들은 이 정도 구별할 수 있죠. 자, 이것은 원래 두 개의 형태소죠. 넘다, 잦다에서 우가 붙고 우가 붙어서 하나의 낱말로 되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게 하나의 형태소인지 두 개의 형태소인지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원래는 두 개의 형태소였는데 얘네들이 그냥 쫙 달라붙어가지고 두 개인지 하나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 이런 것을 단일어화 또는 어휘화라고 합니다. 어휘화. 그래서 이 단일어화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의문론적 차원의 의문론적 단일어화. 그 다음에 형태론적 차원, 형태론적 단일어화. 그 다음에 의미론적 단일어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부끄럽다부터 먼저 보면 이 부끄럽다는 붓끓이다. 원래는 붓끓이다의 업이 붙어서 이것이 부끄럽 이렇게 됐는데 이 부끄럽에서 업을 끄집어내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태소가 지금은 사용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공시적으로 이 업이라는 형태소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게 애초에 한 낱말이었는지 한 형태소였는지 두 형태소였는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이제 형태론적 단일화. 자, 무겁다 같은 경우도 이게 분석하기 굉장히 어렵죠. 무겁다. 이것을 이렇게 나누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원래 이것이 무겁다라는 의미가 이 묵이었어요. 묵. 여기에 업이 붙은 거죠. 그냥 무게 같은 경우도 원래 묵에 애가 붙은 거예요. 무게. 그런데 이것을 분석해내기가 되게 어려워서 한 단어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형태론적 단일화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미론적 단일화는 문열이 같은 경우는 원래 문 열에 이가 붙은 거예요. 문 열다에 이가. 그래서 원래 의미는 이 동물이 한 배에서 이렇게 나올 때 사람은 대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때 하나만 낳죠. 근데 동물들은 여러 마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산도를 통과해서 이렇게 쭉 나올 때 맨 앞에 있는 맨 첫 애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만세로 보면 대한이에요. 대한이가 앞에 나올 때 동생들아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막 헤쳐가는 거예요. 막 헤쳐 나오다 보니까 얘가 힘이 떨어지죠. 그래서 대한이가 몸무게가 얼마 안 나가는 거예요. 걔가 제일 덩치가 작다 그러죠. 나올 때 얘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다 보니까 얘가 나오고 나면 기진맥진 해가지고 모자란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참 불쌍한 거죠. 열심히 일을 해서 산도를 헤치고 나와서 이 동생들을 살게 만들어줬는데 정작 본인 자신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열이 그러면은 좀 덜 떨어진 못난 이런 사람을 문열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한 태의 첫 새끼를 말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은 실은 문열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안 좋은 데서, 힘든 곳에서, 어려운 곳에서 온갖 어려운 일을 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실은 사회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 가진 자들에 의해서 무시당하죠. 실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문열이라는 게. 자, 어쨌든 문열이가 이렇게 좀 못난 사람 이런 의미로 쓰이든지 아니면 배의 첫 새끼 이렇게 쓰여버리면은 문을 열다라는 의미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의미하고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분석이 안 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를 이제 의미론적 단일화라고 해요. 자, 노름 같은 경우도 놀다에서 음이 붙은 건데 이것이 노름이 되면서 도박을 의미하게 되죠. 자, 이런 것도 이제 의미론적 단일화. 자, 의문론적 단일화는 의문론적 규칙이 존재하지 않게 돼서 하나의 낱말로 인식되는 경우예요. 아프다 같은 경우는 아프다. 이것은 알타에 바가 붙어가지고 이것이 알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파 되고 아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피읍 앞에서 리을이 탈락돼서 아파가 됐는데 이 음운론적 규칙이 더 이상 현대 국어에서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프다에서 알타와 바를 분석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의문론적 단일화라고 합니다. 자, 그 의미를 잘 알겠죠? 그래서 언어는 늘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그 의미가 변하고 또 이 형태에서도 변하고 의문론적 규칙도 변하니까 분석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서법 중에서 확인법의 선음할 어미 어입니다. 확인법. 자, 거기 설명을 보면은 통보 기능이 강한 독백이나 이에 준할 만한 말씨에서 나타나는 것. 주관적인 알매 근거에서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래서 비가 오것
걷다. 너는 어때 걷다. 이런 것들 겉어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세구에서는 거로 나타나는데 이 거어가 자동사는 거가 나타나죠. 자, 타동사는 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니를 얻다에서 내 본래 구할 마삼 없다니, 내가 원래 구할 마음이 없었는데 오날 이 보장이, 자, 보자는 보배 보자죠. 그래서 이 보배를 저장해 놓는다, 쌓아 놓는다 할 때 뭐 장자. 그래서 이 경전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부처의 가르침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제 불교적으로 더 들어가면은 우리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부처의 성품을 또 보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누구나 다 부처다 그러죠. 자기 속에 부처가 있어요. 그 자기 속의 부처를 보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보배로운 것들이 다 여기 있는데, 자, 여기서는 뭐 경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보장이 자연히 니를 얻다, 이를 얻다 이런 말이에요. 이를 얻다. 그래서 니를 다에 거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리을 뒤에서 이 거가 어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좀 뺑기예요. 이 거라는 거 알고 있는데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이걸 거로써 어로써 이렇게 망설이다가 혹시 어로 쓴 사람 있어요? 자, 확인법을 모르면 좀 정확하게 이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속임수에 좀 넘어갈 수 있죠. 무슨 선생님이 사기를 치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험 문제 어떻게 보면 좀 사기죠. 가능하면 헷갈리게 만들고 중간중간에 함정 집어넣고 해서 좀 헷갈리게 만드는 거니까, 자, 이것도 약간 뺑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셜불셔, 슬프다, 슬프구나, 세계 비었다. 자, 세계가 비었다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비다도 무엇이 비다니까 자동사죠. 그래서 거가 어로 바뀌었는데 비다 그러면은 비거다 그러면은 부이죠. 부이 거죠. 이 몸 뒤에서 기억이 탈락이 돼서 어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거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내 이제 훤히 즐겁거라, 곧디난 시절에 또 너를 맛보거라 해서 이는 거어의 선어말 음이 오가 결합한 것인데, 자, 그래서 즐겁다에서 즐겁다에 거에 오가 붙는 거예요. 자, 보면은 왜 그러죠? 앞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오를 화자 표시의 선어말 음이라 그러죠. 화자 표시의 선어말 음이 오 때문에 이 거오가 합쳐져서 과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문헌에 따라서는 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가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앞에 뭐 리을이 있거나 그러면은 와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니은에서는 거어에 오가 결합한 것인데 일과 달리 동사의 종류에 따른 그런 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이게 하나 특징이죠. 자, 오가 결합하지 않을 때는 자동사일 때는 거가, 그 다음에 타동사일 때는 어가 이렇게 교체가 되는데 오와 결합하게 되면 얘가 항상 과로 나타나거나 가로 나타나거나 자동사 타동사 구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내 이제 훤히 즐겁거라, 이건 자동사죠. 그런데 과로 나타났어요. 곧대난 시절에 또 너를 맛보거라, 만나본다. 너를 그랬으니까 이것은 타동사죠. 그래 똑같이 과로 실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술형 보겠습니다. 자, 서술형 6번 사이소리. 우리 문법에서 음론에서 제일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사이소리죠. 그래서 학교공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보면은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맨 처음에 보면은 사이소리 현상을 갖다 설명할 때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일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을 아주 그냥 제한해서 처음에 딱 설명하고 있어요.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되는 거. 그랬는데 또 뒤에 가서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것 또는 니은이 하나 또는 둘이 첨가되는 것, 이것도 사이소리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좀 일관성이 좀 떨어진 것 같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문제로 나올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건데, 여기서 이제 예를 보면은, 자, 첫 번째 설명은 촛불이나 뱃사공 같은 예고, 그 다음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미음이나 니은으로 시작되면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거, 이것은 잇몸, 콧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앞말의 음음과는 상관없이 뒷말이 이나 반음 이로 시작되면 니은이 첨가되는 것, 이것은 소음리불이나 논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셋을 구별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묻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보기를 보면 시옷 첨가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되, 자, 이는 지금 학교 공부에서 설명은 니은 첨가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의문론적 차원에서 보면은 이것은 니은 첨가로 보기보다는 시옷 첨가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근거를 제시하되 일과의 차이점을 변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서술해라. 자, 보면은, 자, 촛불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이제 촛불하고 된소리 나니까 시옷이 첨가되죠. 그러면은 이것이 음절말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이 폐쇄음화되죠. 촛불. 자, 이것이 폐쇄음화되면은 뒤에 비읍이 된소리로 이렇게 변하죠. 된소리화되고, 그 다음에 촛불하고 이것이 탈락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잇몸 같은 경우는 잇몸, 이 몸에서 일단 시옷이 첨가되면 폐쇄음화돼서 잇몸되고, 자, 이 디귿이 미음에 의해서 잇몸 이렇게 되는 것은 비음하죠. 자, 그러니까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비음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은 된소리화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옷 첨가인데 하나는 된소리화 된 거고 하나는 비음화 되는 거다. 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이 과정을 설명해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잇몸하고 솜니불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똑같이 소리 나는 것은 잇몸과 솜니불 이렇게 소리 나지만, 이 잇몸은 음운 변동의 결과 니은이 첨가된 것으로 보이는 거고, 이것은 애초에 니은이 첨가된 거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 둘을 구별했을 때는. 그러니까 똑같은 니은 첨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시옷이 첨가돼 가지고 음운 변동 결과 니은 첨가 형태로 남은 거고, 이것은 음운 변동 이전에 어떤 과정을 걷기 전에 첨가 현상을 통해서 니은이 들어간 거다. 같은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말로 써놓은 것이 그 정답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서술형을 공부할 때는 아는 것하고 쓰는 것하고 다르죠. 그래서 얼마나 아주 컴팩트하게 꼭 들어갈 내용만 쓰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3교시 서술형 4점. 시 4점 4번.
자, 다음은 중세국어 단어 합성 시 의문의 교체 현상에 대하여 탐구학습한 내용이다. 탐구 과정에 따라 분석 내용 3, 4회 중에서 1, 2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시오. 이 문제는 지금 답지에 나와 있는 걸 약간 이따가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문제도 오타가 좀 있어요. 그거 여러분 보면서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사의 수집 자료에서 1번 갯버들 맷골 뱃시울 그다음에 뱃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뱃돛이에요. 이 리을 시옷을 이것을 시옷 기억으로 바꿔주세요. 시옷 기억. 돌이 아니고 돛으로. 배돛이라는 말이거든요. 돛. 그런데 문제 제가 만들면서 오타가 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교사의 수집 자료를 통해서 이제 분석한 내용을 보면 3, 4에서 가라비, 대밭, 대범, 풍류바지, 매봤다 이걸 보면은 모음으로 끝난 어근 뒤에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근이 오면 뒤 어근의 첫 소리 비읍이 비읍 순경으로 바뀔 수 있다. 자, 보면은 이제 가라하고 비하고 합쳐진 거죠. 자, 이것이 이 비읍이 모음 뒤에서 비읍 순경음으로 바뀐 거죠. 자, 이것은 되게 쉽죠. 그 뒤에 보면 대밭, 대범, 풍류바지는 풍류와 바지가 합쳐진 거죠. 이것은 악공이라는 말이에요. 악공. 그 다음에 매봤다 이것은 이 봤다는 벗다예요. 벗다. 매는 그 사전에 나오지는 않는데 어깨를 의미하는 것을 해석이 돼요. 어깨를 벗다라는 말이에요. 매봤다는 어깨를 벗다. 그래서 이 매가 어깨라는 의미여서 매치다라는 말이 있죠. 매치다. 매어치다 그러면은 어깨를 걸어서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만 조금 남아 있어요. 그거 보면 매봤다 그러면 이제 어깨를 벗다. 그래서 이제 합성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하고 반모음 이 뒤에서 비읍이 비읍 순경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모음으로 끝난 어근 뒤에서 이 비읍이 비읍 순경으로 변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4번 보면은 배살, 한삼, 한숨 이것도 이제 배살이 배 플러스 살이 모음 뒤에서 배살하고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것은 배살을 말해요. 배. 근데 겉으로 드러난 배살은 아니고 배 내장이에요. 내장살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의 배알이 되는 거예요. 배알. 그래서 배알이 뒤틀린다 이런 말 있죠. 그게 원래 배살에서 오는 거예요. 배의 내장.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누가 나를 막 스트레스 주면 막 내장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신경성 위장염, 대장염 뭐 다 걸리죠. 배살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배알이거든. 배알. 배알이 뒤틀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배살이 됐다가 이 반치음이 탈락이 돼서 배알이 되는 거죠. 배알. 그 뒤에 이제 한삼 같은 거, 이건 지금 한삼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약초 이름이에요. 약초 이름. 그 다음에 한숨, 지금의 한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모음 뒤나 또 니은과 같은 유성음 뒤에서 시옷이 반치음으로 변하는 거죠. 자, 시옷이 반치음으로 바뀔 수 있다. 자, 그러면 앞부분 1번에서 보면 갯버들이나 맷골, 뱃시울, 뱃돛 이런 것은 자, 갯버들은 개와 버들이 합쳐진 거죠. 개는 물가를 말하는 거예요. 물가. 그래서 지금도 뭐 포구를 말할 때 무슨 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 물가에 있는 버드나무를 개버들이라고 그래요. 개버들.
그래서 이제 이 개와 버들이 합쳐졌을 때 이것이 갯버들 이렇게 되니까 시옷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소리 나는 것은 개버들이죠. 사이소리 현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된 소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맷골도 마찬가지. 맷골, 그 다음에 뱃시울. 이건 뱃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뱃돛. 이것은 배의 돛. 그 다음에 눈자사 그러면은 눈자사. 이 눈동자를 말하는 거예요. 눈자사가 아니고 눈자사 이렇게 되죠. 된 소리로 되죠. 이것은 니은 뒤에서 된 소리로 되니까 시옷을 집어 넣는 거죠. 자, 그래서 눈동자의 의미, 니즘, 있는 길이다 이런 말이에요. 있는 길, 니즘, 길. 자, 그 다음에 손바당 하면서 또 된 소리 되죠. 그 다음에 발등 하면서 된 소리 되죠. 그래서 유성음으로 끝난 어근 뒤에 앞에 이 3번과 4번과 똑같이 조건을 맞춰준다면 유성음으로 끝난 어근 뒤에 모음만 있으면 모음 그랬을 텐데 뒤에 보면은 자음이 있죠. 그냥 유성음으로 끝난 어근 뒤에 된 소리를 가진 장의 음의 예사 소리가 오면 된 소리를 가진 예사 소리 장의 음의 예사 소리가 오면 이것이 된 소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근의 첫 소리가.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현대구에서 사유소리 현상과 똑같은 거니까 여기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답지에는 시옷이나 니은으로 끝나는 어근 앞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조금 바꿔주세요. 3번, 4번과 똑같이 바꾼다면 리을로 끝난 어근 뒤에 이게 이렇게 돼야 되죠. 리을로 끝난 어근 뒤에 시옷이나 니은으로 시작하는 이렇게 바꿔주세요. 시옷이나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근이 오면 리을이 탈락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무쇼 같은 경우는 물소를 말하는 거죠. 물과 쇼가 합쳐졌을 때 이것이 물쇼가 리을이 탈락돼서 무쇼 이렇게 되는 것. 합성어를. 그 다음에 화살은 활과 살이 만났을 때, 소나무는 솔과 나무가 만났을 때. 그래서 시오시오거나 니은이 오면은 앞에 있는 리을이 탈락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교시에서 5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끝나니까 막 다른 소리 할 여유가 없네. 그래도 이 힘든 시간을 잘 이렇게 들어줘서 고마워요. 자, 2개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하고 갑시다. 이 장점이면서 단점이 제가 감정이입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하다가 힘든 학생이 있으면 같이 막 힘들어져요. 같이 막 힘들어져서 수업 진행을 잘 못하고 좋은 학생이 있으면 좀 재우고 우리 잔 뒤에 합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그런 영화 있었죠. 거기서 주인공이 감정이입이 너무 잘 되니까 막 힘들어하는 게 난 그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 좀 특이한 체질이에요. 별로 좋은 체질은 아니에요, 이거. 자기 할 일을 잘 못해. 자, 그래서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막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말이 막 더 빨라져. 조금 진정을 하고 그 다음 문제 봅시다. 5번 보면 자, 대상표시법이에요. 대상표시법. 대상표시 선언을 어미 오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한 결과이다. 자, 이 자료를 통해서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오우 표시하는 대상, 오우가 표시하는 대상과 그 특성, 이 대상 표시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보기 1의 정리를 고쳐봐라 하는 거예요.
일단 보기를 보면은 우리가 대상표시법 그러면은 오우가 관계관형절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흔히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니까. 근데 이제 조금 확대시키면 우리가 목적어와 부사어라고 말하죠. 목적어와 부사어. 그러니까 목적어와 부사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더 적절해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를 조금 더 들여서 2번 같은 경우는 이 부사 1번에는 이제 나와 다 같은 경우는 부사뿐만 아니라 동격 명사도 있죠. 동격 관형절에서.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2번에서 드러난 특성을 더 보충해라라는 거예요. 자, 1번을 보면 부처가 도량에 앉아샤 득하샨 묘법을 이루려 하시난가. 그러면은 부처가 도량에 앉아서 득하샨 묘법, 그랬으니까 묘법을 득하샨 이거죠. 묘법을 득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적어가 묘법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보기 1의 정의와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2번 그림, 구륜, 바람할 그랬을 때는 그륜, 바람 그러면은 이 바람은 벽의 의미예요. 이것은 벽에 그린 이런 말이에요. 자, 벽에 그린. 그런데 이것은 벽에니까 부사어죠. 자, 부사어인데도 대상 표시의 선언할 어미 오가 들어가서 그린이 그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가 들어가서. 자, 그러니까 이때는 생략된 성분이 부사어임을 보여주는 거죠. 부사어일 때도 대상 표시의 선언할 어미 오가 쓰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게 조금 해석하시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마삼이. 얼핏 보면 관형절 같기도 한데 이건 관형절이 아니라 동격 관형절이에요. 관계 관형절이 아니라. 자, 본래 구하논 마삼 없다이다. 구하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다. 내가 무엇을 구하다라는 것이 마삼을 꾸미는 관형절이에요. 동격 관형절이죠. 근데 무엇을이 잘 안 드러나니까 이 마삼이 혹시 앞에 있는 성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자, 그런데 이 문장은 이것을 꾸미는 동격 관형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하 난 하지 않고 구하 논 하는 것은 구하 나에 오가 붙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동격 명사에도 쓰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2번 예문을 보면은 여기에서 쓰일 때도 있고 안 쓰일 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태어 가시논 따히. 자, 이때는 부태어가 땅에 가시다죠. 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논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부사가 생략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상 표시 선언 어미 오가 들어간 거죠. 여기는. 자, 그런데 두 번째 보면은 교화하시난 따. 그랬을 때는 들어가지 않고 하시난 이렇게 된 것은 오가 안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목적어일 때는 오가 규칙적으로 잘 들어가는데,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규칙적으로 잘 들어가는데 부사어일 때는 조금 덜 규칙적이었다. 쓰일 때도 있고 쓰이지 않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동격 명사일 때는 이게 조금 더 불규칙적이다는 거예요. 자, 마삼의 부태를 사랑하삼 논 전차로. 자, 전차, 까닭. 이랬을 때 이 전차는 동격 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랑하삼 논하고 오가 쓰였죠. 사랑하삼 논.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안해 아롬이 없은 전차로 이랬을 때는 만일 들어간다면 없은이 아니고 뭐가 될까요? 없순 그래야 되겠죠. 오가 들어가면 없순 그래야 되는데 오가 안 들어가서 없슨 그랬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동격명사에 오가 안 쓰인 거예요. 아는 것이 없는 까닭으로 안에 이시옴이 이디 못고 안에 있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말이에요. 일다. 이루지 못하고. 자, 그래서 이제 복의 2를 보면 복의 1의 자료를 일자료를 이용해서 오후가 나타나는 환경을 서술할 것. 그러면은 이게 꼭 목적뿐만 아니라 부사의 자리도 나타나고 동격 명사일 때도 쓰인다라는 것을 서술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보기 1의 이 자료를 이용해서 각 환경에 따른 차이점을 서술해라. 이것은 목적어일 때는 규칙적으로 잘 나타나지만 부사어일 때나 동격 명사일 때는 그렇게 규칙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서술해라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서술형 5점이에요. 자, 주격조사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 자료이다. 자, 5점짜리 2번. 주격조사. 자, 익히 다 알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이제 조건을 주느냐에 따라서 서술의 방향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본이 중요하다,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건데 조건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는 것하고 그것을 답안지로 서술할 수 있다는 것하고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조건이 바뀌더라도 예문이 어떤 것들이 나오더라도 적응할 수 있을 만큼 개념이 탄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개론서를 내가 안다라고 던지지 말고 계속해서 보세요. 체화해야 돼요. 체화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장수생이 떨어지고 초수가 덜컥 붙는 경우, 그런 경우 있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많이 이렇게 어려운 것만 막 하다가 정작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답안지를 쓸 때 핵심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항상 널리 가는 것하고 깊이 가는 것하고 항상 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론서를 가장 개념적인 거, 이 개론서를 항상 옆에 놓고 자꾸 반복해서 보세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 보면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많이 잡다한 것만 이렇게 막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장수생이 실패하는 이유가 흔히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개념 다지고 또 다진다. 이렇게 뭐 맨날 제가 수십 년을 국어학을 공부하지만 가끔 학생들을 질문해서 내가 새롭게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건데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치고 새롭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더 하겠죠. 그래서 너무 넓게만 가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안다. 주격조사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이것들이 환경이 바뀌어졌을 때 내가 과연 쓸 수 있는가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자, 철수가 아버지께서 우리 학교에서 둘이서 이거 우리말 문법론에서 전부 다 주격조사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주격조사의 기능을 서술할 것 그러면은 가는 가장 대표적인 주격조사죠. 그래서 어떤 주어 자리에나 다 쓰일 수 있다. 어떤 자리에는 다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대표적인 주격조사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깨서는 이 주체가 높임의 대상일 때, 높임의 대상일 때 깨서를 쓰죠. 그 다음에 에서는 단체일 때,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거죠. 자, 단체일 때. 그 다음에 둘이서 갔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앞에 이 주어가 되는 대상이 사람 수를 가리킬 때, 사람의 수. 그래서 흔히 물수, 인수 이렇게 구별하죠. 그래서 인수일 때 쓰인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것을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인수 뒤에 붙는 주격조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1과 2, 3의 차이점을 생략현상과 보조사의 결합관계를 이용해서 서술해라. 자, 보면은 철수가 이것은 흔히 쉽게 생략이 되죠. 우리가 이 격조사 중에서 쉽게 생략되는 조사를 흔히 구적격 조사라 그럽니다. 구적격 조사. 그래서 주격 조사나 또는 목적격, 그 다음에 뭐 관형격 이런 것들은 쉽게 생략이 돼요.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나 밥 먹어. 내가 밥을 먹어. 이럴 때 내가 밥을 이렇게 잘 안 하죠. 나 밥 먹어. 이러죠. 쉽게 이렇게 생략이 돼버려요. 이게 쉽게 생략이 되는 것을 구족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사격 조사 같은 경우는 이것들은 쉽게 생략이 안 돼요. 이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휘격 조사. 흔히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자, 깨서나에서는 원래 얘네들이 출발한 지점이 좀 다르죠. 깨서는 이 원래 시옷에서 중세국어의 관용격 조사 시옷과 의, 혀, 서 이런 의미를 좀 가진 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부사격 조사와 상당히 비슷해요. 그 다음에 에서도 부사격 조사 에서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생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주격 조사 그러면 구조격 조사지만 구조격 조사이면서 어휘격 조사의 성격을 약간 띠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생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보조사와의 결합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보조사가 쓰이면 가령 는이 쓰인다 그러면은 나는 밥을 안 먹어. 이 가나 이는 는이 오면은 이건 생략이 돼야 돼요. 같이 쓸 수가 없는 거죠. 내가는 나이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서가 붙으면은 뒤에 는이 붙는 거죠. 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서. 그래서 이 생략 현상하고 그다음에 보조사가 붙는 것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 에서나 깨서는 어휘격처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사를 주격조사로 보지 않는 견해가 있는데, 그래서 서는 고영근 선생이 인수를 나타내는 그런 주격조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문법서에 따라서는 서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넣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다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 서를 주격조사로 보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주격조사로 보지 않는 경우 보면은 서를 주격조사로 보면은 앞에 오는 이를 전미사로 봅니다. 전미사로 보고 그 다음에 서를 주격조사로 보는 경우에는 앞에 서를 주격조사로 보는 경우에는 앞에 오는 이를 전미사로 보고 그 다음에 주격조사로 보지 않는 경우는 앞에 오는 이를 주격조사로 보고 서를 보조사로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주격조사들하고는 위치가 상당히 좀 불안정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대한 빨리빨리 해서 정해진 시간에 끝났습니다. 자, 제 강의 들어주시느라 아주 수고하셨고 복 받을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남아서. 자, 모두 다 합격하시길 빕니다. 수고하셨습니다.